네, 안녕하세요.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장동균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 시간이어서 이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 특히 지난번에는 이제 어떤 건지, 유병률이 어떤 건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이어서 진단과 치료, 어떻게 진단하고, 그럼 치료 방법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 방학이 이제 거의 끝났지만, 7월달, 8월달에는 이제 특히 그 방학 기간에 이제 우리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으로 저희 외래를 이제 많이 내원하시고 또 부모님들께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번 여름 방학 특집으로 이제 제가 이전에도 강의한 적이 있지만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순서는 이제 측만증이라 어떤 건지 그리고 얼만큼 많은 발생 위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진단과 치료, 제일 궁금하신 것들이죠.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가영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방송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죠. 우리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 이게 어떤 거냐? 청소년기라는 것은 11세에서 11세를 말하는 거죠. 특발성이라는 것은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너무 원인이 많아서 아직 딱 한 가지로 꼭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이런 뜻이고, 척추측만증이라는 것은 10도 이상의 구조적 측만증이다. 그래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내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런 키 성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키 성장은 이제 초경과 관련이 있고, 이런 키가 많이 크면서 우리가 휘인 척추도 같이 따라 클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을 잘 봐야 된다. 따라서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의 관심이 중요하다. 네, 알 수 있습니다. 네, 수정 테이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예준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한예준님은 이름이 예쁘신 것 같네요. 네. 수정 테이프님 선생님 수술하시다가 오셨나요? 의상이. 네. 외래 보다가 수술하다가 외래 보다가 바로 와서, 네, 이게 저희 병원 수술복인데 일단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병력 정치, 이제 어떤 환자분에 대한 병력을 정치하거나 아니면 외래에서 진찰을 하거나, 그다음에 방사선 검사, 영상 검사를 해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나 이제 하나가 내원했을 때 이제 저희는 이런 걸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혹시 부모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아니면 형제 자매 중에서 이런 측만증의 가족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나이, 초경, 이것은 이제 그 성장기에 있는지, 성장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지, 아니면 성장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갔는지, 이런 것을 물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초경을 저희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특별히 통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환자들이 왔을 때 같이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진찰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신체 검사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척추측만증이 있으면 이 어깨 높이가 이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높아져 있죠. 대개는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흉추는 오른쪽으로 많이 휘어 있기 때문에
이 휜 쪽의 어깨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 어깨 높이가 차이가 난다든지 견갑골, 어깨뼈 말하는 거죠. 이 견갑골이 비대칭적이다. 그리고 허리선의 비대칭, 허리선이 양쪽이 항상 우리 똑같아야 되는데 왼쪽은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은 조금 다르게 돼 있죠. 이렇게 허리선이 비대칭적으로 될 수 있고 골반 높이도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관을 봐서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는 전방 굴곡 검사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양발을 오른쪽 그림처럼 양발을 모으고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이제 허리를 숙이면 이렇게 이제 특히 아까 오른쪽이 휘어 있으면 이 오른쪽으로 돌출돼 이게 갈비뼈 부위가 돌출되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늑골고라고 하는데 바로 집에서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쪽이 돌출되어 있으면 허리 쪽 돌출된 것도 쉽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측만증이 의심이 됐을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양발을 모으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이제 90도 허리를 숙이면 튀어나온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 같은 거는 이제 뭐 집에서도 해볼 수도 있고 아니 외래에서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그림과 같이 엑스레이를 찍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는 병원에서 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다.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를 찍어서 만곡의 유형, 그러니까 뭐 흉추가 휘었는지 유추가 휘었는지 둘 다 휘었는지 각도가 어느 정도인지 유연성은 있는지 그리고 회전 정도는 얼만큼 변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는 허리뼈뿐만 아니라 손이라든지 고관절 뼈를 찍어서 이런 골격의 성숙도, 성장이 얼만큼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이제 자녀들은 이제 특히 여자가 많은데 이런 갑상선이라든지 유방의 발육을 성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뒤에서 찍는 것보다는 뒤에서 앞쪽으로 찍는 것이 이런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누워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이제 서서 촬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누워서 촬영하면 실제 각도보다 각도가 작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서 촬영하게 되겠습니다. 왼쪽은 이제 12세 여아 누워 촬영했더니 약간 휘어 있는 15도 정도 휘어 있는데 같은 환자인데 이제 오른쪽처럼 서서 찍었더니 30도로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각도는 이 서서 찍은 각도가 본인의 각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워 지금 작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서 뒤에서 앞으로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이 보면 어깨 높이 차이를 알 수가 있고 골반 높이 특히 이제 측만증인데 골반 때문에 골반이 비틀어져 가지고 측만증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신의 하지를 잘 촬영하는 것이 함께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고관현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미안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망원동 티라미슈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기다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이제 외래에서 온 환자들이 이제 계속 질문하시길래 제가 이제 부모님께 오늘 방송 있다고 제가 이제 좀 열심히 들어달라고 했는데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이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비전형적 만곡,
대개는 흉추 망곡이 이제 오른쪽으로 흰 경우가 많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왼쪽으로 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MRI를 찍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통증이 심한 경우, 대부분 이제 통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아주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통증이 심한 경우 또는 이런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때로는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10도 이상.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 이런 선천성 끼가 있거나 좀 이런 선천성 측만증이 의심되는 경우 저희들은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동반되어 있는 척수 내 병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MRI를 이제 찍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술을 결정됐을 때 그 측만증 각도가 70도 이상인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MRI를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엑스레이로 충분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측만증이 이제 있을 때 이제 진행하는 게 어떤 경우에 이제 진행할 가능성, 위험성이 높은가? 그러면 진행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2번 이상 체크했을 때 그 각도가 이제 5도 이상 진행하는 경우를 이제 각도가 진행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5도 이내는 뭐 이제 찍을 때 영상의 각도에 따라서 또는 환자의 자세에 따라서 또는 이제 측정한 사람이 오차에 따라서 5도 이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이상의 엑스레이에서 5도 이상 진행하는 경우를 우리가 의미 있게 각도가 진행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위험 인자는 무엇이냐? 일단은 여자 학생이 아이가 남자아이보다 이제 위험도가 더 망곡이 진행할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네. 또는 이제 연령이 나이가 어릴수록 초경 이전인 경우, 우리가 이제 아직 초경 안 했으면 키가 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초경 안 했는데 측만증이 있다 이러면 더욱더 신중하게 성장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말이죠. 성장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나이가 어린 경우, 그리고 발견 당시 망곡의 각도가 큰 경우, 그다음에 흉추 망곡인 경우, 이중 망곡인 형태인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더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측만증에서 이런 측만증을 가진 환자에서 이게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통, 허리가 아프다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대부분 사춘기의 성장기, 사춘기 환아가 많기 때문에 좀 약간 이 보조기를 착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외모가 조금 흰 거에 대해서 이런 심리적 영향이 이제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되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망곡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얼마나 휠지에 대한 예측이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왜냐하면 이제 각도가 커지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심장이랑 폐를 누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심장이나 폐 기능이 떨어져서 드물지만 아주 100도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망률 증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런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 유의 있게 잘 봐야 되겠습니다. 네, 미아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아이가 척추 측만증 5도 이상을 진단받았습니다. 현재 보조기 착용 중입니다. 수술을 하면 돌아가 흉곽에 같이 맞추실까요? 주의사항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마 이제 50도 이상인 경우, 아마 이제 표현 조금 잘못 쓴 거 아시는데, 우리가 일단은 나중에 수술적 치료에서 나오겠지만 50도 이상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각도가 50도 이상이면 성장이 끝나더라도 이렇게 이제 1년에 1도씩 증가할 수 있다는 그 논문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성장이 끝났을 때 50도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성장이 끝나더라도 외래 다니면서 그 각도가 그냥 그대로 50도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이제 더 진행하는지 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50도 이상이라고 해도 무조건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50도 이상인 경우에 가끔 가다가 성장이 끝나더라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주의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요통 가끔 가다가 측만증을 가진 이제 환자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요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요통이 있는 경우 조금 잘 신경 써서 봐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 영향, 이렇게 외모에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기 신체에 대해서 조금 비하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가급적이면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의사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안심을 시켜주는 거 중요하고, 특히 이런 보조기를 착용하면 또 학교 가서 친구들이 또 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플라스틱 보조기 말고도 이제 약간 이제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옷을 입은 것처럼 조금 표가 덜 나는 것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보조기들이 많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다행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특히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소아청소년기 성장 클리닉에 이제 환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장 클리닉 다니면서 성장 주사를 맞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측만증이 의심이 된다 해서 이제 많이 오는데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제 성장 클리닉 다니신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게 성장 주사를 맞으면 허리 휘는 게 많이 진행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아무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성장하면서 측만증이 진행할 수는 있다. 그게 주사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청소년 측발 측만증 환자는 성장할 때 주의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장이 쭉 측만증이 있다가 성장이 끝날 때 16세, 17세 때 30대 미만인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척추가 휠 가능성은 이제 적기 때문에 적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하지만 성장이 끝났을 때 50도 이상인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1년에 1도 이상 진행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주의를 요한다. 성장이 끝나더라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폐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오른쪽 환자는 굉장히 심하죠. 제 옛날에 했던 환자인데 위쪽은 거의 88도, 허리 쪽은 95도 이렇게 80도 이상, 위쪽 흉추 망곡이 80도 이상인 경우에는 심장이라든지 폐를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특히 100도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능 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다. 특히 120도 이상일 경우에는 폐성심, 폐와 이제 이런 심장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망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 어떤 거 해야 되느냐, 운동 어떤 거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스포츠 활동은 다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성장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유연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스트레칭과 관련된 운동, 요가라든지 이런 체형을 바로 잡아주는 운동, 발레도 좋고 그런 거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는 하여튼 수영,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필라테스 이런 것도 이제 다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다 제가 봤을 때는 좋아하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런 필라테스, 요가, 스트레칭 좋고 수영이라든지 유산소 운동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성장이 다 끝나서 이제 뭐 수술을 왼쪽 환자처럼 수술을 이제 뭐 안 한 환자도 있을 거고, 오른쪽처럼 뭐 측만증이 있어서 수술을 한 환자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둘 다 외래 오십니다. 이제 아기 가질 때가 다 돼 가는데, 아니면 결혼 앞두고 또 방문하는데, 이제 임신을 해도 큰 상관이 없는지, 뭐 아니면 뭐 임신을 하는데 뭐 자연분만 해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제왕절개를 꼭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물으러 오시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신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게 흉추에서 대부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과 관련된 이 자궁원이 아래쪽, 골반 아래쪽이기 때문에 뭐 수술을 하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래서 임신과 출산에는 큰 영향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나중에 와서 이제 출산하고 오시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물어보면 일단 이제 뭐 제왕절개를 했다, 이렇게 분이 계십니다. 가끔 가다가. 왜냐하면 이제 마취과 의사가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에, 또 허리가 휘어 있는 경우에 이제 마취를 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자,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가 또는 많이 있는데, 그런 마취 의사가 이제 마취가 부담스러워서 이제 제왕절개를 이제 전신 마취해서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왕절개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증가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마취과 의사가 뭐 하반신 마취를 해주든지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굳이 이제 뭐 아니면 자연분만을 해도 이제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네. 조수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여자가 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여자가 이제 더 많은 이유는 특별하게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전적 요인이 이 청소년 특발 측만증이 유전적 요인이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여자에서 좀 많고, 이제 그런 관련성이 조금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DK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좌우 비대칭적인 온도, 즉 라켓 스포츠 같은 것은 특별히 권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맞는 말일까요? 예. 이 말은 이제 한 방향 운동이죠. 우리가 이제 골프나 이제 뭐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한쪽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한쪽으로. 물론 이제 백스윙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따져서 한쪽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한 방향 운동은 이제 허리 근육 자체에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골프라든지 뭐 테니스, 배드민턴 같이 한 방향 운동은 이제 허리에는 좀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방향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반대쪽도 이렇게 이제 준비 운동을 할 때 충분히 풀어주고, 운동 마친 이후에도 반대쪽도 충분히 이제 같이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허리에 부담을 덜 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아님께서 이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이가 안면 비대증이 있는데 척추측만증이 원인이 되기도 할까요? 네, 이런 아이의 안면 비대증은 척추측만증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측만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안면 비대증은 소아과를 찾아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DK님께서 또 다른 질문 해주셨는데요. 기능적인 측만증이 있을 경우 깔창 같은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추 측만증이 발생하는 것이 허리 때문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발 높이 차이가 있다든지 골반 높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깔창을 넣어서 그 발 높이라든지 무릎 높이
골반 높이를 맞춰주면 측만증이 많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측만증이 있을 때 허리뿐만 아니라 골반이라든지 다리까지 한번 측정을 해서 다른 원인이 되는 저희가 한번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 하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때문에 생긴 측만증은 이런 깔창을 하면 해서 높이를 맞춰주면 측만증이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많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청소년기 특발 척추 측만증은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의 관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의 의심 소견은 다음과 같이 자녀를 봤을 때 어깨 높이 차이가 난다든지 견갑골이 비대칭이 있다든지 허리선이라든지 골반 높이가 비대칭이 있는 경우 측만증 의심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라도 이런 척추 전방 굴곡 검사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90도 굽히면 튀어나온 늑골이라든지 요추 돌출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형외과 오셔가지고 엑스레이를 꼭 찍어 보시기를 이제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외래에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질문하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보조기를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 각도가 호전될 수 있는지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런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대부분 그 한번 휜 거는 이제 되돌려지긴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런 운동을 해서 근력이 발달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휜 것이 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또 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 절대적인 각도 뭐 30도가 10도가 되지 않는다. 그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현재 각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이 얼마나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각도라도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은 이렇게 약간 흰 경우 경도의 만곡에서는 이제 보조기 같은 것을 착용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 중증도 이상의 만곡 이렇게 좀 중과 이상 많이 흰 경우에는 이런 변형을 교정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해서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목표는 우리가 성장이 끝날 때까지 40도 이내로 이제 40도 이내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우리 치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목적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경우가 있고 보조기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는 경우는 성장기 있는 환아가 한 25도 이내다. 그러면 특별하게 보조기 착용하지 않고 방학 때마다 한 번씩 저희가 외래에 오면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마다 이 각도가 진행하는지 살펴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외래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각도가 5도 이상 증가하는지 아니면 10도 이상 급격하게 진행하는지 20도 이내로 머물러 있는지 이렇게 정기적 관찰을 하는 경우는 2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도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어본다. 그리고 성장이 끝난 하나는 이제 40도 이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기적 관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장기에서는 25도 미만, 성장이 끝난 경우에는 40도 만곡이라 하더라도 수술 치료를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관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기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성장기에 있는 환아 중에서 25도에서 40도 사이에 만곡이 있는 경우, 성장이 있다, 성장기란 말은 이제 초경이
전이라든지 초경 시작 후 1년 이내에 있는 경우, 성장이 남아있는 경우에 25도 이상인 경우에는 40도 사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기의 목적은 이제 척추 성장을 허용하면서 더 진행하는 것을 막아준다. 만약에 보조기가 각도가 이제 30도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더 진행하지 않게 머무르게 하는 게 그 목적이고, 하지만 이게 30도가 보조기를 한다고 해서 20도가 된다든지 10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흰 각도는 대부분 좋아지기는 어렵다. 그럼 얼만큼 착용하느냐? 세계 척추측만증 학회에서는 가급적 많은 착용하라. 저는 이제 외래에서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가급적 많이 착용하는데, 이제 운동하는 시간에는 이제 운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풀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집에 와서는 또 식사 맛있게 하고, 또 약간 한두 시간 정도 좀 쉬었다가, 또 가급적이면 잘 땐 착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조기를 중단하는 것도 딱 하루아침에 딱 내일부터 끊는 게 아니고, 조금씩 뭐 집안에서만 한다든지 잘 때만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환자는 14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 28도, 보조기를 착용했더니 20도, 또 보조기를 2년 뒤에 착용했더니 22도. 하지만 이제 성장이 끝나가지고 딱 벗었더니 28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조기를 벗고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보조기를 벗기면 이렇게 숨 확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외래 올 때 이제 환자분들한테 한 3일 전부터는 이제 보조기 착용하지 말고 있다가 외래 와서 엑스레이 찍고 확인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보조기 때문에 숨 각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래에서 측정할 때 비교하는 것은 한 2, 3일 전에 벗고 있다가 와서 보조기 효과를 없앤 이후에 착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도주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벽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붙어서 이 자세, 척추 어깨에 바른 자세에 도움이 되나요? 제 생각에는 이제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벽에 붙어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유산소 운동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DK님께서 질문 또 주셨는데요. 측만증의 경우 간혹 MRI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교수님께서 어떤 경우 MRI 직접 하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도가 좀 많이 큰 경우, 요즘에 있는 70도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MRI 찍어서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70도 이상에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수술이 결정된 환자겠죠. 두 번째는 이제 비전형적인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흉추가 많은데 반대쪽으로 휘었다든지 갑자기 진행을 빨리 한다든지 엑스레이에서 이런 선천성기가 보이는 경우에는 신경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MRI를 찍어보는 것이 이제 좋을 수가 있습니다. 커피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걷기 운동도 발의 척추에 도움이 되나요? 걷기 운동 몇 분이셨나요? 유산소 운동은 이제 우리가 약간 좀 걸으면 척추 자극이 되기 때문에 척추 근육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도움이 되려면 운동 효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땀이 날 정도 약간 빠르게 걷는 게 좋습니다. 뭐 시간은 좋아하는 만큼 걷는 좋죠. 아침 저녁으로 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걷는 뭐 시간이 되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척추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조기 환자의 외래 투시 방법. 이렇게 보조기를 이제 25도 이상인 경우에 이제 성장기 환자에서 25도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외래를 이제 하면서 관찰하는데요. 이제 만곡이 급격하게 진행할 위험성 있는 환자는 3개월,
그 외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6개월 정도 방학 때마다 차기를 해서 진행하는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외래 올 때는 외래 내원 2, 3일 전에 벗은 뒤부터 이제 약간 보조기를 벗고 난 이후에 보조기 효과를 없앤 이후에 촬영해서 이전의 엑스레이랑 비교를 해서 이제 얼만큼 진행했는지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떨 때 수술을 하느냐? 수술의 목적은 이제 우리 휜 거를 이제 똑바로 펴서 이제 밸런스된 척추를 만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환자, 뭐 13세, 14세, 15세까지는 45도 이상이 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성장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50도 이상이 만곡인 경우에는 이제 1도씩 증가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끝난 경우에는 50도 이상의 만곡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약간 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정도 되면 해볼 수 있다 이거기 때문에 내가 55도, 60도를 하더라도 나는 뭐 전혀 불편한 게 없고 수술하기 싫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약간 미용적인 것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50도, 60도 이런 경우 가지고 굳이 수술을 자기가 원치 않은데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80도, 90도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심장이라든지 폐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네. 브링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약간 척추 휜 상태에서 성인 된 사람은 어떻게 생활에 좋으실까요? 네, 약간 휜 상태에서 뭐 20도, 25도 이렇게 이제 외래를 내원했는데 본인도 모르고 딱 엑스레이 찍었는데 측만증이 있는 성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마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당신은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이 휜 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생활하는 것은 그냥 일상 허리가 이제 휘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더 허리를 이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산소 운동과 뭐 허리 안 좋은 자세 있죠. 땅바닥에 앉는 거 이런 거 피하시고 약간 휜 상태의 성이 되는 경우에는 크게 다를 게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서 밸런스된 척추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되겠고 이렇게 이제 몰랐던데 이렇게 이제 결혼을 앞두고 했던 여자인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술할 때에는 이렇게 척추경 나사 이런 것들을 이제 나사못이 척추경 나사라 하거든요. 이제 이 나사를 척추경에 넣는다고 해서 척추경 나사라고 하는데 흉추 척추경 나사모 삽입술은 저희 병원에 계셨던 석세 교수님께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논문을 발표하셔가지고 큰 업적으로 지금 전 세계 척추하는 사람들 앞에 있어서 이제 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추체 회전술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처음으로 석세 교수님께서 만곡을 더 효과적으로 교정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해서 많이 전 세계적으로 늘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게 조금 째가지고 최소 침습적으로 수술을 해서 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고 그 환자의 각도라든지 만곡의 좀 유연성에 따라서 맞게 선택해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하자면 이런 청소년기 특발 척추관절 치료는 치료 방법은 현재 각도가 얼마인지 앞으로 성장에 얼마큼 남아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25도 성장기에 25도 미만이면 그냥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관찰한다. 하지만 성장기에 25도에 40도 사이인 경우에는 보조기 치료를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성장기에 45도 이상이거나 성장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50도 이상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청소년기 특발성충만증은 청소년기 11에서 17세에 발견된 특발성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10도 이상의 구조적 충만증이고 성장과 특별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의 관심이 중요하다. 치료 방법에는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방법, 보조기, 수술적 치료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나님께서 수술을 해야만 장애 판정을 받을 수가 있나요? 보조기는 끝났고 현재 40도입니다. 이게 이제 장애 판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요즘에 장애 판정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후유장애 이런 것들은 수술을 했을 경우에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나머지 뭐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해서 이 장애 판정 어떤 장애를 판정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술 정확하게 이제 본인이 받고자 하는 장애 판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지금 이제 방학이 이제 여름 방학 다 끝나가고 이제 그동안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이번에 이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만증에 대해서 제가 2번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드렸습니다. 혹시나 이제 나중에 자녀 때문에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면 이제 제 했던 내용을 되돌아보시면 대부분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청소년 특발 척추만증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이제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